토트넘 당시 조 하트의 상황은 그의 경력을 통틀어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오형규를 만나고 물은 질문은 하트 형이 잘해주냐? 였습니다. 하트 형이 잘 챙겨주냐고. 워낙 하트 형이 잘 챙겨주기 때문에 흥민 형 덕분에 셀틱 생활을 잘 즐기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그냥 조하트가 아니라 조하트 형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절친 골키퍼 계보를 이은 조하트에게 토트넘 그리고 손흥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흔히 조하트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향으로 알려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승부욕과 공격성은 단 한 장면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는 조 하트가 당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팀 승리를 위해 얼마나 필사적이고 조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온화한 얼굴 뒤에 전사의 심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향은 그가 살아온 천재의 길이 낳은 특수성입니다. 1987년 영국 슈류즈버리에서 태어난 조 하트의 유년 시절은 특별했습니다. 그의 운동 능력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도 성공하리라 믿게 한 치트키였습니다. 특히 그의 체력과 동체 시력 그리고 순발력은 아무런 연습 없이 처음부터 또래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시기 조 하트는 크리켓 토너먼트에 학교 대표로 선발되었고 축구와 병행하며 양쪽 모두에서 자신의 재능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슈루즈버리 타운 풋볼 클럽은 그를 크리켓에서 완전히 뺏어오기 위해 조 하트가 17세가 되던 해 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바로 이듬해 잉글랜드 청소년 대표팀에 소집되며 마치 만화 주인공 같은 완벽한 경력을 이어갔지만 그의 주변인과 부모님은 조 하트의 이른 성공에 전혀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조 하트의 성공은 마치 당연한 결과였고 불과 18년 3년에 조 하트가 코치들에게 들은 찬사는 그의 경력을 언제나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맨시티에 입성한 조 하트의 잉글랜드 국가대표 데뷔는 시간 문제였고 2008년 기어이 3사자 군단 최후방의 보루로 자리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전체의 1번 골키퍼는 맨시티 소속으로 EPL 골든글러브 4회 수상, 리그 2회 우승에 빛나며 부동의 대표팀 주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하트의 내리막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96cm의 장신 골키퍼는 신체 능력에 의한 슈퍼세이브의 빈도가 높았고 다른 골키퍼들에 비하면 이른 나이에 급속도로 평가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2020년 토트넘과의 계약은 평생 당연한 듯 승리만 해왔던 조 하트의 경력에 처음 겪는 굴욕의 서사였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였던 조 하트는 라이벌 국가 프랑스 대표팀 요리스의 백업을 자처하며 비교적 큰 클럽에서 경력을 이어가길 원한 선택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맨시티의 주전이자 과거의 슈퍼스타가 토트넘의 백업이 돼버린 현실에 비아냥거렸고 맨시티 경력이 끝난 이후의 조 하트는 과거에 비해 표정의 여유가 사라지고 있었지만 토트넘에는 그의 구세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요리스에 밀려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조 하트는 손흥민의 훌륭한 훈련 파트너가 되었고 둘의 관계는 축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벌리에서 뛰었던 조 하트의 훈련 표정은 대체로 진중했고 다시 최고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해왔다면 손흥민과 훈련하는 조 하트는 순수하게 축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의도적으로 과거의 슈퍼스타를 위로하기 위해 노력한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손흥민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즐겼고 웃었고 장난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에너지는 온전히 조 하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연습 중 손흥민에게 골을 내준 뒤 SNS에 손흥민이 수비수에게 파울을 저질렀다며 자신이 이겼다고 주장하는 조 하트는 완전히 손흥민의 세계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잠깐의 부진 이후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을 위한 메시지를 SNS에 띄운 조 하트는 경기조차 나설 수 없던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조심장형 그는 순수하게 친구이자 동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무관하게 진심으로 응원하게 만드는 것, 인간 손흥민이 가진 최대의 능력입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조 하트는 과거의 슈퍼스타도 주전 경쟁에 밀린 후보 선수도 평생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몰락한 축구 선수도 아닌 그저 친한 형이었습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아픔을 누구보다 강하게 공감하는 손흥민이 자신을 대하는 조 하트를 지금도 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둘의 감정 교류를 반증합니다. 하지만 국적과 포지션을 초월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종지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에 나서지 못해도 손흥민과 훈련하고 웃으며 나름의 행복감을 가졌던 조 하트의 삶에서 가장 큰 모멸감을 안겨준 사람은 바로 누누 감독이었습니다. 조 하트는 벌리 시절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토트넘 생활에 만족했고 주전이 아니라도 팀의 일원으로 경력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말하자면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래 뛸 수 없을 거야. 내 생각에 너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는 몸이 됐어. 나는 너가 1분이라도 뛰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야. 공은 너에게 너무 빠르고 너는 너무 늙었어. 너는 움직이지 못해. 충격에 가까운 누누 감독의 오딘이 진짜일까?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이유는 일화를 전한 대상이 조 하트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누누 감독의 말을 들은 조 하트는 과거처럼 불같은 화를 냈을까요? 아닙니다. 조 하트는 웃고 있었습니다. 도발에 응하는 조 하트의 성향은 어느덧 극단적으로 낙천적인 성격의 손흥민을 닮아 있었습니다. 누누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 웃음이 났다는 그는 과거의 슈퍼스타가 아닌 현재의 도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누 감독이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라 종지부를 찍는 결과는 셀틱의 주전 키퍼가 되어 스코틀랜드를 지배한 조 하트의 경력입니다. 늙어서 움직이지도 못한다던 조 하트의 활약은 누누의 선수 보는 눈은 비전문가 수준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도 조 하트는 여전히 공격수들의 공을 막아내고 있고 누누는 사우디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고 누군가는 과거의 실패에 평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거 어느 지점에 갇히고 길을 잃게 되면 시공간은 우리에게 바른 현실 감각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리막길에 조 하트가 토트넘에서 만났던 손흥민, 그리고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긴장감 속에 조 하트를 만나게 된 오현규.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의 흐름은 경쾌하지만 따스합니다. 3명의 선수에게 이어진 인연을 끄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이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